와, 이게 놀랍게도 여기가 어디냐? 한강입니다. 한강에서 지금 중국의 지금 저렇게 지금 제식 훈련 하듯이 지금 발걸음 딱딱 맞죠?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저렇게 지금 행진을 하는 게 이게 아니 이거 중국 아니에요, 사실? 딱 누가 봐도 중국인데 이게 우리나라고 이게 한강변 저 뒤에 지금 한강 지금 대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뉴스도 물론 이건 저희 기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금 뭐 서울 시내 한가운데에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각 맞춰서 행진을 하는데 지금 뉴스 한 줄도 안 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모욕하면은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해서 너무나 믿을 수가 없는 소식이라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그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이 있고 저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민주당 의원 9명이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표 발의자가 양부남 의원. 법조인이에요. 검사장까지 한 사람인데 양부남 의원이 발의를 했고 발의 취지가 그렇다 그래요. 최근에 온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면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짱깨, 북괴,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 앞으로 이렇게 한번 처벌한다는 건가요? 이런 혐오 표현이 난무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행 법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이렇게 무슨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국정자원 화제도 중국인이 개입을 했다. 부정선거도 중국이 개입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데 현행 법제에서는 이렇게 특정 개인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특정 국가를 모욕하는 거는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었어요라는 게 발의 취지인 거예요. 아니 대놓고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그런 두루뭉술한 법안을 만들어서 이런 행위도 처벌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 국가 짱깨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처벌을 하겠다고 법을 만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설한 법안이 뭐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 지금은 대상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 이런 식으로 딱 특정해서 이렇게 명예훼손하는 행위도 우리가 처벌을 할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한 거예요. 이런 행위를 처벌을 하겠다고 발의를 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와,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나라에 앞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앞서 보신 그런 중국인들의 각 맞춰서 행진하는 장면하고 지금 맞물려 가지고 이런 법안까지 만드는 나라에서 이런 법안 만약에 지금 발의해서 소관 상임위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 가능하죠. 숫자상으로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훨씬 넘으니까. 이렇게 해서 특정 국가, 특정 국민의 명예를 훼손을 한다 싶으면은 우리 그대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 법안, 이게 지금 명예훼손도 있고 모욕도 있거든요. 모욕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연히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 자,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명예훼손은 사실적시가 있는 것이고 모욕죄는 사실적시 없이 그냥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적시가 아니고 그냥 모욕 같은 경우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인데 그냥 모욕적으로 느껴지면 그리고 중국인 입장에서 모욕적으로 느껴지면 처벌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더 무서운 건 뭐냐. 여기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다. 그러니까 친고죄는 고소를 해야지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반의사 불벌죄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하는 건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 딱 보니까 지금 반중 시위안에 짱깨라고 그러네? 그럼 중국의 의사에 관계없이 너 나와봐. 너 처벌 대상이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위와 모든 정치적 의사표현을 다 지켜보고 이거 중국을 모욕하네? 북한을 모욕하네? 이러면 처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솟구치는 진리의 말씀대로 그거예요. 이 목적은 윤호개인 단체 잡으려는 목적이 저도 다분하다고 보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2030 그 단체 확산 이거 잡으려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뭐 중국의 의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사 필요 없고 그냥 수사기관에서 특정 집회를 지켜보면서 아, 이거 중국 모욕이네, 북한 모욕이네 이렇게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법안인 겁니다. 이게 사실 제가 법조인이니까 얼마나 법의 체계에서 보면 어이가 없냐면은 기존 법에서 왜 이런 거를 처벌을 못 하겠겠어요? 너무 모호하니까. 왜 명예훼손 모욕이라는 게 특정 사람에 관한 것이어야지 그 사람이 뭔가 명예훼손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그렇게 처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막연하게 어떤 집단이라고 한다면 그 집단에 누가 명예훼손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처벌 범위가 무한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에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하는 객체는 사람으로 규정이 돼 있고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사람에 대한 거 내지는 단체더라도 아주 특정되는 거 아니면 처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가 뭐냐면은 강용석 사건이에요. 강용석 변호사가 과거에 이런 발언으로 기소가 됐었어요. 아나운서가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굉장히 모욕적이죠. 부적절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아나운서 연합회, 협회 이런 데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화가 됐었어요. 1심, 2심에서는 유죄가 났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그런 표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자,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 아나운서가 154명. 그거 떠나서 무슨 연합회에 등록된 아나운서 295명. 이거 가지고 어떻게 피해자가 특정이 되겠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특정이 안 되는 집단을 갖다가 지칭한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법리에 따르면은 호남 사람은 뭐 어때? 영남 사람은 어때? 이거 모욕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법리이고 우리가 써왔던 그런 형법 체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리와 체계를 정면으로 거슬러서 중국을 모욕한다? 중국 인구 얼마? 14억이에요. 지금 북한을 모욕한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법안을 만든다?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지금 이 사건하고 비교해도 지금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나운서 비교적 특정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아나운서까지도 100명, 200명 이것도 너무 범위가 넓다라고 해서 대법원이 죄가 안 된다고 한 마당에 중국 인구 14억입니다. 14억에 누구 하나가 기분이 상하면 죄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정말 그냥 감시법이죠. 감시법이고 그런 그 언론이라든지 어떤 그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정말 공포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정말 법을 만든다고 치세요. 그러면은 반대로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시위할 때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혐오를 하거나 이런 표현들도 다 반대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그쪽 반대 행위를 처벌하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법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에 치명적이고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저는 이런 법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법 체계상 있을 수가 없는 법이다. 그런데 이런 법을 왜 만들었겠느냐. 사실 뭐 조선일보가 오늘 좀 잘 분석을 했던데 그러니까는 윤호개인을 잡는 목적도 있고 저는 지방선거 포석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영주권 있고 3년 이상 거주를 하면은 외국인도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습니다. 근데 지방선거 선거권 있는 사람이 한 10만이 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80%가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노린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어이없는 법 제가 살면서 본 어이없는 법 중에서 아마 탑3 그 중에서 거의 탑급이 아닐까 싶은데 이 법의 말로가 어떻게 실제로 정말 위반이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살다 이런 법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다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뤄드릴 주제 이것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